여러분, 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결국 말입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내려가더니 미분양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6만 8천 가구까지 작년 12월 기준으로. 그렇게 되니까 지방 건설사부터 이제 줄폐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채권 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일어나면 자금난은 당연히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자금난이 현실이 돼서요. 이제는 줄폐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022년 12월 기준입니다. 이것도 12월 기준이에요. 건설업체 하루 폐업 수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12.945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13곳이 폐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루 13곳이. 진짜 많이 폐업을 하죠. 상황이 진짜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1월이 좀 좋아지면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월이 더 나쁩니다. 1월은요 하루 15.5곳이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정치로는요 1월에 폐업 건설사가 480개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31일로 나누면 15.5곳입니다. 12월이 401곳이었는데 이 401곳이 결국 하루 12.94곳 하루 13곳이 폐업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월은 더 심각해지죠. 이게 말입니다. 작년 11월도 226곳이었고요. 작년 10월도 239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사들의 어떤 폐업이 쉽게 말하면 2배로 늘었다는 이야기. 2배로 늘었다. 심각하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 건설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줄줄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왜 아직 멀었느냐. 여러분 미분양 보세요. 미분양. 미분양이 12월에 68,017가구거든요. 이게 미분양의 위험 수위가 62,000가구라고 국토교통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데 시장에서는요 뭐 55,000가구다 58,000가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미분양이 많아지니까 자금 회전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다가 12월까지는 68,017가구인데 지금 11월에 대비해서 한 10,000가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1월에는요 아직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확실한 지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0만 가구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가구 설. 10만 가구가 된다는 것은 2009년 12월에 12만 3천 가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 8만 9천 가구보다 많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미 시장에서는요 10만 가구 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체들이 망하는 게 훨씬 더 강도가 세질 거예요. 여러분 도급순위 83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우조선해양건설도 지금 자금난 때문에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저는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업체의 상황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떨어지는 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떨어지는 폭이. 그렇지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집니다. 서울은 1.77%인데 비해서 말입니다. 세종은 4.5%가 떨어지죠. 대구는 2.42%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2.19%가 떨어지고요. 대전도 2.05%가 떨어졌습니다.
경남이죠. 1.99%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이 집을 살까요? 안 삽니다. 더 큰 문제는 분양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2022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제주만 하더라도요. 132가구를 작년에 공급이 됐다면 올해는 거의 10배입니다. 10배. 1094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경북도 장난 아닙니다. 4747가구에서 배가 넘는 거의 2배 가까이는 2.5배 가까이 되는 11,231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울산도 보세요. 울산은 배가 넘습니다. 작년에 3,856가구였는데 8,786가구가 됩니다. 대구도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도 지금 2653가구였거든요. 그런데 대구 지금 36,059가구예요. 대구가 평균이 말입니다. 이 정도 물량은 소화할 거야 하는 그 물량, 적정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8,000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8,000가구에서 10,000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작년에도 배가 넘었는데 올해는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 대구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미분양도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고요. 경남도 이게 한 가구였거든요. 그런데 원래 15,221가구가 되니 미분양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건설사, 줄도산, 줄폐업 이것이 확실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시장의 이야기인데요.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받은 돈을 인건비로 투입하고 돌리고 그런 업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임금 돌려막기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돈을 받으면 중요한 게 자재값을 좀 치러야 되거든요. 또 인건비도 치르고요. 그런데 자재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자재를 납품한 건설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재를 납품한 작은 건설업체들 그냥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게 대기업에서 돈이 들어오면 일단 인건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재값을 준다는 건데, 그러면 인건비에서는 그나마 다행일 수 있지만 물론 요즘 인건비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사실 상황이 진짜 나쁘다고 이야기하잖아. 인건비 체불까지 있다고 하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자재 건설사들도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 임금 돌려막기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하도급 입장에서는 진짜 난리라는 거예요. 하도급 업체들한테는 그야말로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빌고 있다. 이런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설사들의 위험은 아마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라는 게 제가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들이 점점 현실화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업체 줄도산 될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작은 지표들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미래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런 건 안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